여러분, 백화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쇼핑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백화점은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19세기를 대표하는 발명품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엄청난 거였어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의 욕망, 계급, 기술 변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화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1위부터 3위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리나 뉴욕이 아니에요. 전부 일본이랑 한국 백화점입니다. 아니, 백화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놀라운 현상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보세요. 더 현대 서울처럼 와, 백화점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전 세계에서 연구하러 올 정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백화점의 역사가 시작된 서구에서는요. JC페니, 데버넴스 이런 100년 넘은 전통의 백화점들이 그냥 줄줄이 파산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백화점의 탄생부터 지금의 위기,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의 큰 그림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 소매업의 역설에서 시작해서요.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지금의 쇼핑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의 궁전이 되었는지, 또 지금의 위기는 왜 왔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요, 바로 이 현대 소매업의 역설. 그러니까 왜 서양 백화점은 무너지는데 아시아 백화점은 뜨고 있는지 이 흥미로운 현상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19세기 중반, 정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던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산업혁명 하면 보통 공장 굴뚝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증기기관 덕분에 직물 같은 상품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요. 철도가 쫙 깔리면서 이 물건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 물건은 넘쳐나고 이걸 운송할 방법도 생겼다. 백화점이 등장할 완벽한 무대가 딱 차려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혁신이 뭐였냐면 바로 사회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보호자, 그러니까 아빠나 남편 없이 혼자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금기시 됐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넘쳐나는 물건을 서줄 새로운 소비자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바로 이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해방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상에서는요,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쇼핑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낸 선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입한 것 중에 정말 혁명적인 게 있었는데 바로 정찰제입니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지만 그땐 손님 옷차림이나 신분을 쓱 보고 가격을 흥정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을 받겠다. 이건 뭐 거의 소비의 민주주의 선언 같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이 정찰제를 처음 도입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뉴욕의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정찰제를 하니까 투명성이 생기고 손님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용한 첫 직원이 그랬대요. 아니, 손님 봐가면서 가격 흥정해서 이득 보는 게 내 기술인데 정찰제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됐네? 이러면서 불평하다가 결국 이 가게 망할 거다 악담을 퍼붓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튜어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 팔리는 재고를 싸게 파는 세일 개념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가격에 대한 신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파리에서는 르봉 마르쉐라는 백화점이 등장합니다. 여기 창업자인 아레스티드 부시코는 한술 더 떴어요. 무려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한테 내부 디자인을 맡기고요. 백화점 안에서 클래식 콘서트도 열고 미술광까지 만들었어요.
백화점을 그냥 물건 사는 상점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쇼핑이 우아한 여가 활동이 되는 순간이었죠. 네, 이제 쇼핑은 그냥 물건 사는 행위가 아니게 됐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백화점이 어떻게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화려한 궁전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둘러보게 하세요. 이 말이 런던 셀프리지 백화점 창업자 해리 고든 셀프리지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런던 출장 왔을 때 한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좀 할게요 했다가 문전박대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불쾌한 경험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의 천재성이 폭발해요. 그는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판유리를 가져다가 화려한 쇼윈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끈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상품을 다 꺼내서 진열했고요. 직원들한테는 절대 구경만 하는 손님 내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심지어 독서실이랑 레스토랑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쇼핑은 한편의 연극이고 백화점은 바로 그 무대라는 걸요. 여기에 또 당시 최첨단 기술이 더해집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등장이죠. 이게 들어오면서 백화점은 그야말로 스릴 넘치는 현대적인 공간, 하나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한테 이 움직이는 계단은 거의 놀이기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런던의 해러즈 백화점에서는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손님들이 너무 놀라니까 그 놀란가심을 진정시키라고 꼭대기에서 브랜디를 한 잔씩 줬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하지만 100년 넘게 이어졌던 백화점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5번째 장에서는요, 백화점의 황금기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의 쇠퇴는 크게 한 3번의 충격파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도시 외곽에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들이 생긴 거예요. 가격으로 승부했죠. 두 번째 충격파는 명품 브랜드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통제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커머스였습니다. 결국 백화점은 딱 중간에 끼인 아주 애매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양성과 편리함으로는 이커머스를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독점적이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경험 측면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밀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가장 편리한 곳도 아니고 최고의 경험을 주는 곳도 아니게 된 겁니다. 백화점은 그야말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백화점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6번째 장, 미래는 경험이다 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살아남아서 잘 나가는 백화점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물건을 파는 공간에서 시간을 파는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는 편집숍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 문화 이벤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교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목적지가 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더 현대 서울인 겁니다. 전체 영업 면적의 거의 절반을 실내 정원이나 휴식 공간으로 채우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했잖아요. 바로 이게 서구 백화점의 몰락과 아시아 백화점의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서구 백화점들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애매한 정체성으로 허우적거릴 때 아시아의 백화점들은 과감하게 판매하는 공간의 비중을 줄이고 경험하는 공간의 비중을 확 늘리면서 스스로를 도심 속 문화 허브이자 사교의 장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거죠. 한때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백화점. 하지만 17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공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백화점이 더 이상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백화점의 운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결정될 겁니다.